방송인 김신영 씨가요, 최근 SNS상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퍼지는 바람에 직접 해명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런 건데요. 김신영 씨가 어제 자신의 SNS에 이 네티즌들이 보내다는 메시지 2개를 공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이트에서 김신영 씨를 이상하게 각색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제보였고요. 또 다른 메시지에는요, 이 김신영 씨와 관련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그런 루머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보낸 네티즌은 요즘 김신영 님이 어떤 사이트에 뭐 34만 9천 원을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고 이것이 공개되면서 경찰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됐다라는 글이었는데요. 네티즌은 그러면서 그 내용 때문에 내가 김신영 씨가 투자했다라는 그 내용을 믿고서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니까 해외에서 이상한 전화가 왔다면서 이 김신영 씨 사진도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 관련 없는 뭐 스미싱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이러면서 이제 김신영 씨에게 그 가입 여부를 물어본 겁니다. 누구보다 이 메시지를 받고 당사자인 김신영 씨부터가 가장 놀랐을 듯한데요. 참 내용만 봐도 좀 황당하죠. 압수수색 같은 이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선을 끌고 김신영 씨가 적은 돈을 투자해 큰 돈을 벌었다는 식으로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불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온라인 피싱 범죄로 보이는데요. 이에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김신영 씨가 이렇게 메시지를 직접 공개하면서 자신을 사칭한 범죄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 겁니다. 김신영 씨가 전국 노래자랑 같은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중장년층으로 팬층이 넓어진 점도 사칭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빠르게 나선 배경으로 보이는데요. 김신영 씨는 속지 마세요, 진짜 심각합니다. 정말 강하게 나가겠습니다라며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유명인을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이 불법 게시물 피해,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네,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기업 총수들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한 주식 리딩방 광고가 등장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또 인공지능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해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유도하는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입 모양이 말과 어긋나고 또 일부 대목에서는 어색한 톤이 드러나서 딥페이크임을 눈치채기가 어렵지 않지만 핸드폰의 작은 화면으로 어르신들이 보실 경우 자칫 속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인성 씨나 송혜교 씨 같은 유명 배우들을 합성해서 투자를 유도한 사례도 있었고요. 최근엔 국회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불법 투자를 유도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손흥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축구 선수이자 경험 많은 투자자입니다. 4월에 급등한 우량주 3개를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선착순 200명에게 무료, 또한 저의 독점 사인 사진과 팬미팅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하는 온라인 피싱 범죄가 저렇게 극성이다 보니까요. 지난 3월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유명인들이 직접 나서서 온라인 플랫폼 또 정보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유재석 씨를 비롯해서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난 3월에요. 유명인 사칭, 이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 약칭 유사모가 이 결성이 되면서요.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당시 방송인 송은희 씨를 비롯해서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전 대표 그리고 유명 강사인 김미경 씨 등이 직접 이 기자회견에 나서서 발언을 했고요. 방송인 유재석 씨와 뭐 배우 김고은 씨, 가수 백지영 씨 등 이 유명인 137명은요. 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려서 이 문제 해결을 촉구를 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뭐 저한테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이거 언니 아니죠? 송은희 씨를 사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많이 제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걸 일일이 신고하고 대응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남의 신뢰를 도둑질해갖고 자기가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세상에 왔다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가족들조차도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퍼져 있습니다. 당시에 유사모 측은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플랫폼과 정부를 향해 피싱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방통위는 유명인 등을 사칭한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고요. 불법 행위가 확인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다른 사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이른바 흑수저에서 자수성가한 주식 투자자로 유명세를 탔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시죠? 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서 투자 매매 회사라는 걸 세워가지고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실형을 살기도 했는데요.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이 수십억 대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정말 검찰에 딱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결국 이 불법 주식 거래로 실형을 산 건데, 이 미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인가 금융 투자업을 하면서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을 하고 또 미리 사둔 해당 종목 주식을 팔아서 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해서 2016년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요, 이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 추징금 122억 정도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4년 전 만기 출소한 이희진 씨는요, 이 벌금 100억 원은 모두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추징금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28억 원만 납부를 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은 아예 모르쇠로 일관을 해왔다고 한 건데, 문제는 이 씨가 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기간에도 서울 청담동의 고급 주택이나 뭐 잠실의 고급 아파트 등을 매입을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서 결국 돈이 없어서 추징금을 내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과거 호화 생활을 과시했던 이희진 씨의 모습, 그리고 구속 심사 당시 모습까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차는 사실 높일 수 있습니다. 펄펄 끓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밑에 얼마 전에 회장님 다른 데가 40억에 팔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안 판다고. 혐의 인정하세요?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십니까? 또 검찰에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김 씨가 이제 벌금은 다 내고 그러면 왜 추징금은 내지 않았을까? 이제 벌금을 안 내면요, 바로 노역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피하려고 벌금은 다 내고 노역을 살지 않아도 되는 추징금은 저렇게 안 내고 버텼던 겁니다. 검찰이 최근 몇 개월간 이 아주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결국 이 씨가 내지 않고 버텼던 그 추징금을 모두 받아냈다, 이런 사실이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검찰이 과연 어떻게 이 씨의 재산을 찾아냈느냐, 바로 그겁니다. 네, 범죄 수익 환수부 검사 3명이 지난 5개월간 이희진 씨의 각종 재산을 조회했고요. 또 계좌,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차명 부동산 가압류, 그리고 민사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씨가 부동산이나 가산자산 등을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돌려두거나 차명 법인 등을 통해서 재산을 숨겨두었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이희진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그런데 이 발견된 물품들을 보면 이 씨가 평소에 얼마나 호화롭고 또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희진 씨 주거지에서 압류된 재산들을 보면요, 현금과 수표가 약 3억 원으로 5만 원권 동뭉치와 수표가 뭉치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고가의 시계 5개도 압류했는데 가격을 합쳐보니까 무려 2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시계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공개된 사진을 보면 최고가로 보이는 시계는 이른바 손목위의 F1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극소량 생산을 고집하는 스위스 명품 시계로 추정이 되고요. 해당 시계 모델의 경우 가장 저렴한 모델도 1억 원이 넘고 판매가가 10억 원 안팎에 형성된 모델도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또 차명 부동산 4억 원, 가상자산 27억 원, 차명 채권 55억 원 등을 압류하면서 그동안 미납된 추징금을 모두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압류한 시계 5개는 이 씨에게 돌려줬다는데요. 다른 압류 재산으로도 추징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희진 씨는 앞서 실형을 살았던 범죄 혐의 말고도요,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재산을 더 몰수당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불법 주식 거래 말고 암호화폐 관련 사기건도 있는데요. 이희진 씨는 출소 이후에 동생과 함께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코인을 발행한 뒤에
허위, 과장 홍보와 시세 조정 등으로 897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해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긴 한데요.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검찰은 이 사건의 범죄 수익 환수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방송인 김신영 씨가 온라인에서 본인을 사칭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에 이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가 아주 극성을 부리면서 피해가 적지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모임에서는 이게 수조원에 달할 것이다 피해액이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국회는 물론이고요. 이런 컨텐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 온라인 플랫폼 여기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제대로 된 대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은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피싱의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게 법령이나 정부 대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피싱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건 전화 걸어서 이제 피싱하는 건데, 그렇죠. 그다음에 다량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김신영 씨처럼 다량 문자를 보내고 또 조금 전에 손흥민 선수 예를 들었지만은 딥페이크까지 이제 진화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령은 거기 이제 각자 정통부 나름대로 행안부, 국무총리실 다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또 방통위도 있죠. 네, 방통위도 네. 있고 다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유관기관들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워낙 이게 진화가 빠르니까 그것을 하나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AI 기본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AI 기본법을 하다가 보면 규제 위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또 그 산업을 아주 위축시킬 막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어떤 네트워크를 일단은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유명인들이라는 거는 결국 신뢰 아니겠습니까? 인지도와. 그래서 이목을 끌어서 어떤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인데 저 무엇보다도 저도 많이 플랫폼에서 갑자기 잘 아는 유명인들이 주식 이런 투자한다라는 어떤 광고를 보는데 일단은 현재 법령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좀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두 번째는 플랫폼의 방안을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먼저 선 규제를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들이 이 부분을 구글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인스타라든지 각종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율성에 맡겨놓고 나서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 방통이라든지 정부에서 좀 대책을 세워서 강력하게 좀 대응해라. 라고 좀 이번 좀 국감이나 이런 데 지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가 말씀을 드렸죠. 가장 쉬운 방법인데 또 가장 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정식으로 돼 있느냐. 이것만 확인을 해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